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부가세에 관련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시에 부가세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부가세 부분 추가로 정리할 부분 중에 오피스텔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따로 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입신고에 관한 부분 때문에 실무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부가세 발행이 붙어요.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사실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용 오피스텔인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거용으로 살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약에도 그렇게 많이 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통한 방법인데 그러면 전입신고 안 하면 제 보증금을 보호를 못 받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실제로 전입신고를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주택수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전입신고를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주택수 산입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혜택과 그리고 기존의 다른 주택에 대해서 받고 있는 혜택들이 다 사라질 확률이 높죠. 2주택 이상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지역에서는 다들 중과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세도 중과세 되고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거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깔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게 협의가 되는 상황에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살게끔 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살게끔 보통 중개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보증금을 최소화 시킵니다. 예를 들면 500 혹은 많으면 1000 정도 해서 월세를 차라리 높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주거용으로 산입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득보다 실이 더 많게 되는 임대 수익을 조금 받으려다가 세금을 훨씬 많이 부과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부동산일 때는 당연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때는 부가세 발행 의무가 생기긴 하는데 그렇게 주거용으로 살게 될 때는 첫 번째로는 주거용은 부가세가 없죠. 두 번째로는 주택수 산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조금 더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 과세 원칙이 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판단한다. 한마디로 실거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용도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근생주택, 근생인데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럴 때는 실제 용도를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 용도로 봐서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보통은 그래서 실거주 용도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들어가서 무단 침입을 해서 혹은 갑자기 불시에 점검을 가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일일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서류상에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경우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틀었고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나름 리즈너블한 이유가 이 정도 이유인데 이 외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런 집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사정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범위는 이 정도의 범위다 라는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